당신은 평생 속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자위는 더럽다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50세가 넘으면 그런 건 이제 끝내야 한다고. 하지만 제가 만약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부끄럽게 여겨온 그 행동이야말로 건강하게 사는 것과 조용히 무너지는 것 사이의 경계일 수 있다고요. 제가 만약 당신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요. 60세가 넘은 지금, 자위는 단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호르몬과 수면, 심지어 혈관 건강까지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김윤희 내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한국 남성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료해 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 위기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아온 남성들 말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중장년 남성들은 자위를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더 안 좋은 건 아예 멈춰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모릅니다. 몸을 어떻게 만지는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가 호르몬, 신경계, 심장 건강까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가 잘못되면 발기장애, 우울증, 전립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올바르게 한다면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혈관이 나이 들어도 막히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쾌락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명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과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화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경계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당신께 60세 이상의 남성이라면 진작에 배웠어야 할 자유에 대한 1호까지 진실을 나눌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매일 단 하나의 행동만으로도 건강과 정신, 그리고 삶에 대한 열망을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제가 한 말이 당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숫자 0을 남기셔도 됩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읽습니다. 그것이 제가 진짜 당신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전해드릴 정보는 앞으로의 10년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은 후에야 깨닫는 첫 번째 진실부터요. 왜냐하면 당신이 수십 년간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그 행동이 60세 이후에는 조용히 당신의 활력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거의 모든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첫 번째 실수를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시나요? 비밀꽃. 무의식적인 자위는 감각을 마비시키고 발기장애를 유발합니다. 제가 오늘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평생 혼자 간직해온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진료를 해오면서 저는 수백 명이 넘는 중장년, 노년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눈길을 피하거나 작은 목소리로 속마음을 숨기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의 정적 후 대화가 조금 깊어지면 저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요즘도 자위를 하시나요? 거의 언제나 그 순간에는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아프게 들리는 고백이 나옵니다.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또는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만 해야 겨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말, 어이어이 접대는데 제 몸이 감각을 잊은 것 같아요. 그들은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자위 습관, 빠르게,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그것이 뇌와 몸을 서서히 왜곡시켜왔다는 사실을요. 매번 서둘러 끝내고 어깨를 잔뜩 긴장시키고 화면 앞에서 몸을 웅크린 채 한송, 한 가지 동작, 똑같은 방식으로만 반복하는 습관들. 그것은 뇌에게
이 방식이 아니면 반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위험한 사실은 우리의 뇌는 아주 빨리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주 반복할수록 몸은 점점 무뎌집니다. 감각은 점점 사라지고 발기력도 점차 약해집니다. 이전과 같은 자극을 느끼기 위해 더 강한, 더 새로운,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실제 사람과의 접촉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이미 차갑고 비현실적인 인위적 각본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한때 강하고 당당했던 남성들이 자책과 수치심, 우울감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몸이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잘못된 방식으로 훈련되었을 뿐입니다. 이런 상태는 의학적으로 명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포르노 유발 발기, 장애 porn induced erectile dysfunction. 이는 지연 사정 또는 더 심각할 경우 극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드물 것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가 만든 결과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당신이 지금처럼 계속 이대로라면, 자각하지 못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당신이 잃는 것은 단순한 성 기능이 아닙니다.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잃고 결국 친밀한 관계까지 멀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손길을 피하게 되고 상대의 눈을 피하게 되고 거울 속의 자신의 모습조차 외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신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아직 회복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위 습관이 필요합니다. 더 천천히, 더 의식적으로, 더 연결감 있게 단지 피부를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수년간 마모되어 온 자존감과 다시 연결되는 자위가 되어야 합니다. 자위는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인 자위는 핸들도 없이 어둠 속을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그 차로 절벽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혹시 예전만큼 느낌이 살아있지 않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몸은 혹시 조용히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데 당신이 그 신호를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비밀더. 60세 이후 자위를 멈추는 것 옳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건강을 조용히 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무의식적인 자위의 해로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조용한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더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너무 흔하고 너무 조용하며 사회적으로는 오히려 칭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60세 이후에는 남자가 차분하게 살아야 하고 모든 욕망을 뒤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당신의 몸 안을 천천히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계속 읽고 계시고 제 말이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는 당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위는 전립선 내 정체와 염증을 줄여줍니다. 몇 해 전의 환자가 기억납니다. 그를 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8세, 단단한 인상, 과묵한 성격, 사적인 이야기를 쉽게 꺼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5번,
심하면 6번씩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증상으로 병원에 왔습니다. 하복부에는 뭔가 꽉 찬 듯한 불쾌감이 있었고 속에서 뭔가 압박이 있는 듯한 느낌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하신 게 언제인가요? 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마치 이상한 질문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런 건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에 남자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백만 명이 오해하고 있는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60세, 70세, 그 기능은 완전히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민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께도 말씀드립니다. 전립선은 당신이 사정을 멈춘다고 해서 활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전립선은 분비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배출되지 않으면 체내에 그대로 고여있는 고인물처럼 쌓이게 됩니다. 이 축적은 전립선 우려를 일으키고 염증과 붓기, 불편함을 유발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각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약한 소변줄기, 삐뇨, 통증성 배뇨를 경험하게 될 수 있고 심지어 사정 시 통증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증상을 단지 늙어서 그래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 몸속 시스템이 막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렇습니다. 만성 전립선염이 장기화되면 전립선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정을 하지 않으면 암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정기적인 사정은 염증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전립선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닙니다. 명확한 통계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수년간 약 30,000명의 남성을 추적한 결과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습니다. 전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다시 민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자신의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자위를 시작하기로. 욕망 때문도 외로움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을 돌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그의 증상은 좋아졌습니다. 골반의 압박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것은 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죽어가고 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문제를 소홀히 하는 대가는 단순한 몇 밤의 불면이 아닙니다. 그건 지속적인 불편함, 복용하지 않아도 될 약들, 피할 수 있었던 수술들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성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 나이쯤 되면 그런 건 이제 끝내야지라는 낡은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심장을 방치하지 않듯, 혈압을 방치하지 않듯, 당신의 전립선도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비밀 3. 스스로를 만지는 데 느끼는 수치심. 조용히 정신 건강을 무너뜨린다. 저는 노년의 남성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침묵의 형태를 자주 봅니다. 그건 말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빛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성적인 습관에 대해 물을 때 피하는 시선, 자위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축 처지는 어깨, 그리고 어색한 웃음 뒤에 주제를 돌리거나 나지막이 나오는 말들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건 오래전에 그만뒀어요. 젊었을 땐 좀 했지만 지금은. 하지만 저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어딘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중년 이후에 스스로를 만지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요.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용한 수치심은
지금 이 순간 수많은 남성들의 건강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는 더럽고 죄스럽고 나약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혼나고 비웃음을 당하고 잘못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들었죠. 그 메시지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신경계 속에, 반사작용 속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당신 몸을 바라보는 방식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점점 스스로를 멀리하게 됩니다. 피부의 감각으로부터 점점 단절되고 속으로는 갈망하면서도 멀어집니다. 당신은 욕망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만지려는 시도조차 중단합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프로그래밍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단절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한 성적 접촉 자위를 포함하여 정신 건강에 명백한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동기와 기쁨을 주는 도파민을 증가시키며 연결감과 신뢰를 촉진하는 옥시토신을 활성화합니다. 수면의 질, 정신 상태,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그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키며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당신 안에서 죄책감의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알고 계셨나요? 수치심 역시 만성 스트레스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혈관 질환, 면역 저하, 심지어는 치매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한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72세. 이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복용 중인 약도 없었으며 기저질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무기력했고 고립 속에서 살아가며 피곤하고 마치 존재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장은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 너머에 조용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결핍 때문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치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다시 자기 몸과 익숙해지기 위한 간단한 연습을 했을 뿐입니다. 압박 없이, 죄책감 없이, 목표 없이 그저 느끼기 위해 만지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더 꼿꼿이 서기 시작했고, 더 잘 자기 시작했고, 더 자주 웃었고, 혈압도 내려갔습니다. 병이 나은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치심의 대가입니다. 수치심은 당신의 생기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앗아갑니다. 당신은 스스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감동할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코 감각을 꺼버릴 만큼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절대 스스로를 친절하게, 존중하며 생의 의지로 만질 수 없을 정도로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충만함을 느끼기엔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이토록 해로울 수 있다면 여기에 호르몬 저하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테스토스테론이 단순히 나이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자신과의 성적 연결이 끊어질 때 이 호르몬은 훨씬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호르몬이 감소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은 단지 성욕이 아닙니다. 사고방식, 움직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다음 장에서 알아볼 주제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고 나서야 듣게 되는 진실 하나, 지금까지 읽고 계시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마도 수십 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다는 것을요. 비밀사, 테스토스테론, 생존을 좌우하는 호르몬은 혼자 있을 때도 활성화된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남성들이 너무 늦고 나서야 깨닫는 진실입니다.
저는 모든 60세 이상의 남성들이 이 이야기를 부끄러움도 없이 의심도 없이 분명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테스토스테론 에너지, 힘, 동기, 자신감, 욕망을 결정하는 핵심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가 당신에게 믿게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남성과 함께 일한 수십 년간 배운 진실은 이렇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이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 남자로서의 삶을 멈출 때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성적인 에너지가 억눌리고 세월과 수치심, 체념에 덮여질 때 당신의 몸은 일부 생물학적 스위치를 꺼버리기 시작합니다. 몸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이건 필요 없는가 보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체는 자원을 재분배합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혈류가 감소하며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육이 줄고 배가 나오고 잠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 예전엔 분명히 느꼈던 남성다움, 생명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몸이 아직도 완전히 살고 싶다는 신호를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크 씨. 73세. 과거 소방관이었습니다. 강인하고 생기 넘쳤던 남자. 진료실에 들어온 그는 허리를 굽히고 지친 목소리로 눈빛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거겠죠. 하지만 제가 수치를 확인했을 때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임상적으로 거의 결핍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성생활에 대해 묻자 그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이젠 그럴 기분도 없어요. 오래됐죠. 바로 그 믿음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달력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더 이상 스스로를 살아있는 남자로 여기지 않는 그 순간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약도 없고 압박도 없이. 단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하는 것부터 오르가즘을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감을 되살리기 위해, 존중감을 회복하기 위해 몇 달 후 그의 호르몬 수치는 뚜렷하게 향상됐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으며 운동을 다시 시작했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단지 호르몬이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돌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체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적인 부분을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도 알겠습니다 하고 줄어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깨운다면 아주 천천히 의식적인 접촉만으로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필요하다. 나는 여전히 느끼고 싶다. 그러면 뇌는 다시 스위치를 켭니다. 시스템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영영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기능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이건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들이 보여줍니다. 의도적인 성적 자극, 혼자서라도 단기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상상, 설렘, 신체적 감정, 이 모든 것이 호르몬, 감정, 생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당신의 몸은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결국 몸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게 됩니다.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단지 성욕 저해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심장질환, 당뇨, 기억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되돌아가기 거의 불가능해진 후에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길은 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당신이 결심하는 것,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공간에서 죄책감 없이, 숨김 없이 다시 연결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신체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깨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다면 다음 편을 기다려 보십시오. 왜냐하면 테스토스테론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으며 대부분의 남성은 자신도 모르게 그 요소를 해치고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만질 때마다 말입니다. 비밀 5. 발기 기능,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잃어버린다. 60세가 넘은 많은 남성들이 점점 믿게 되는 아주 조용한 거짓말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이젠 관계도 없는데 발기를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남성들은 진료를 받으러 와서 이런 질문에 담담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나이가 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말하지 않는 사실을 발기 기능은 단지 성생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혈액순환, 신경 건강, 혈관의 탄력성, 그리고 심지어 수면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에 69세의 상호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관리자 출신으로 두뇌도 또렷하고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5, 6년간 그는 단 한 번도 발기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젠 그럴 이유가 없겠든 그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그는 더 이상 데이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그 시기는 이미 끝났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그가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지 않습니다. 몸은 그 기능들을 조용히 꺼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음경도 근육이나 심혈관계처럼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퇴화된다는 것입니다. 연조직의 탄력이 줄고 혈관이 딱딱해지며 산소 순환이 감소합니다. 미세한 섬유성 반응이 형성되어 발기 조직이 둔감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용하려고 할 때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이며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주 발기하지 않으면 음경의 평활근 조직이 위축되기 시작하고 혈류를 담당하는 정교한 혈관 네트워크도 점차 효율을 잃습니다. 발기 과정을 시작하는데 핵심적인 산화질소 나이트릭 옥사이드 수치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변화는 관계를 시도하지 않아도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생리학입니다. 몸이 자극을 감지하지 못하고 혈류도 원활하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서서히 이 기능은 중단됩니다.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점점 후퇴합니다. 자신감이 줄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피하게 되며 더 이상 완전한 남성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고립, 우울증, 심지어 초기 치매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단 하룻밤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조용히, 서서히 축적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이 모든 것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몸에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너의 기능이 필요하다. 이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수치심 없이, 발기 의식적인 자위든 부드러운 자극이든 으은 혈류를 유지하고 연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경로를 다시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건 쾌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몸의 중요한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고 당신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간단한 행위는 온몸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저는 압니다. 일정 나이가 넘으면 침묵이 사회적 미덕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침묵은 결국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대가를 매일매일 적어갑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다른 점은 없을까?
왜 자연스럽게 발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그리고 바로 이것이 다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은밀하게 당신을 망가뜨리는 요인. 바로 대부분의 노년 남성들이 눈치채지도 못한 채 뇌가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될 때까지 계속 빠져드는 현대의 중독입니다. 비밀쇼. 포르노는 뇌를 바꿉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평생 동안 숨기고 심지어 자신에게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포르노입니다. 이 단어만 들어도 불편해지고 심지어 대화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도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부디 열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온 한 남자의 용기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당신의 뇌와 몸,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60대, 70대 이상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 그들이 조심스럽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습니다. 자신이 아직도 가끔 포르노를 본다는 고백이죠. 중독 때문이 아닙니다. 무절제한 욕망도 아닙니다. 그저 그들에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혼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들은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라도 연결되었다는 느낌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면 연결되었던 기억이라도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포르노는 그들이 젊었을 때 보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정적인 이미지나 부드러운 장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즉각적인 만족을 주고 속도감 있게 몰아치며 극도로 중독성을 높인 시각 폭풍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 특히 나이 든 뇌는 그런 자극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강렬하거나 빠른 콘텐츠를 볼 때마다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도파민은 동기, 쾌감, 보상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반복된 자극은 뇌가 자연스러운 자극에 대한 감도를 점점 잃게 만듭니다. 실제의 터치는 너무 약하게 느껴지고 진짜의 교감은 너무 느리게 느껴집니다. 점점 더 강하고 새롭고 빠른 자극이 아니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 생리학의 문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의 신경계가 재프로그래밍된 결과입니다. 뇌가 인위적인 과장에 익숙해지면 몸도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음경의 민감도는 떨어지고 발기하기 어려워지며 사정도 원활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포르노 없이는 절정에 도달할 수조차 없고 심지어 실제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도 혹은 홀로 있을 때조차 아무것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대가는 단순히 침대 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불안, 실망감 속에 빠져드는 남성들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사실은 자신이 위안을 얻기 위해 찾은 바로 그 대상이 오히려 자신의 생기를 서서히 빼앗고 있다는 것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재정비가 필요할 뿐입니다. 60세 이후에도 당신의 뇌는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조율되며 진짜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당신이 인공적 쾌감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이 현실, 상상력, 일상적인 감각, 그리고 심지어 고요함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30일간 시청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더 천천히 나아갑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당신의 리듬으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신경계와 쾌감 사이의 연결을 다시 쌓아 올리는 여정 말입니다. 목표는 쾌락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다시 뭔가를 진짜로 느끼는 것, 당신에게 속한 무언가를, 그리고 만약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마비시켰다면 다음에 다룰 비밀은 아마 당신을 더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가 당신의 뇌를 빼앗을 수 있다면 또 하나의 조용한 요인이 당신의 마음을 매일매일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곧 말씀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어쩌면 이 모든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기술도 호르몬도 아닌 바로 더 이상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못한 남성의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밀 7. 가장 위험한 실수, 고립. 중장년 남성이 마주하는 모든 위험 요소 중에서 테스토스테론 감소보다도 포르노보다도 더 은밀하고 더 치명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립은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침묵의 형태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만지지 않고 당신도 더 이상 스스로를 만지지 않는 상태. 그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어느 시점부터인가 나이든 남성은 그 부분의 삶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도 한 남성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피터, 76세, 은퇴한 엔지니어. 말투는 예의 바르고 복장도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목소리 어딘가엔 공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아무도 저를 만진 적이 없어요. 포옹도,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손을 잡는 것도 없었죠. 그는 이 말을 슬픔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당연한 듯,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마치 나이 들면 그게 당연한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피터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접촉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필요입니다. 인간의 몸은 60세, 70세, 80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접촉을 갈망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접촉 없이 지내면 신경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안정감과 유대감을 만들어주는 옥시토신 호르몬은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상승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은 불규칙해지고 면역력은 떨어지며 가장 무서운 건 뇌가 감정과 감각의 회로를 스스로 꺼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누군가의 손길을 받지 않게 되면 당신은 점점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피부 감각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그렇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게 됩니다. 세상과 연결되고 싶은 충동도 사라집니다. 비극적인 건 이 모든 게 조용히, 아주 천천히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당신은 한 가지 습관을 놓치고 일주일 뒤엔 거울 보는 걸 그만두고 한 달 뒤엔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드는 어떤 상상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 어떤 남성이 자신의 몸을 만지지 않게 되었을 때 단지 쾌락이 아니라 연결을 위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 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닫고 있구나. 그렇게 물러나는 행동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됩니다. 만지는 횟수는 줄고,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마침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가입니다. 단순히 선교기 사라지고 발기 장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무너지고 의미가 사라지고 감정의 생생함이 흐릿해지는 것. 결국엔 자신이 살아가는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영훈은 이미 밝혔습니다.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장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며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당신을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란 본래 그런 것입니다. 상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거리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포기는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만지는 행위,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 아니든 는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뇌와 심장과 신경계에 말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아직 같이 있다. 나는 아직 느끼고 싶다. 저는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단지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삶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깨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몸의 일부를 깨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걸음걸이는 달라졌습니다. 목소리는 더 힘이 있었고 눈빛은 다시 빛났습니다.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약이 아니라 용기 덕분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면, 그리고 마음 어딘가가 울리고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도 이 여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7가지 진실을 모두 나눈 지금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환자들에게 전해드린 바로 그 의식, 당신의 신경계를 재정비하고 감각을 회복하며 세월과 침묵이 빼앗아간 생기를 되살리는 강력한 의식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수백 명의 남성들과 마주 앉아 그들의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눈빛 속에 남아있던 조용한 희망을 들여다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자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깊고 본질적인 이야기, 당신과 당신의 몸 사이의 관계, 당신이 어떻게 지난 세월을 끌어안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삶이 성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실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무의식적이고 반복적인 자위는 점점 감각을 무디게 하고 뇌를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시켜 남성의 본능적 생명력을 잃게 만듭니다. 그 반대편엔 나이 때문이든 배우자를 잃어서든 혹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이든 사정 자체를 멈춰버린 결과가 있습니다. 전립선은 여전히 분비를 하지만 배출되지 않기에 염증과 정체가 누적되고 심하면 암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당신의 몸은 움직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멈춰 있을수록 시스템 전체가 약해집니다. 우리는 또한 많은 남성들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조용한 수치심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문화와 편견, 시대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신경계 깊은 곳에 스며들어 결국 당신이 당신 자신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사실 하나, 테스토스테론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이 성적 삶과 연결을 끊을 때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돌보는 그 작은 움직임이 뇌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호르몬이 여전히 필요하다. 조용 필요하다. 그리고 몸은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우리는 음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성의 상징이 아닌 순하게, 신경계, 기억력, 자신감까지 연결된 정밀한 기관으로서의 음경.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이 정확히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 기능이 사라지면 단지 성기능만이 아니라 정신력, 남성다움, 자기 확신까지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포르노에 대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인 잣대가 아니라 그 콘텐츠가 실제로 뇌를 어떻게 재배선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자극이었지만 점점 당신을 마비시키고 현실 속 연결을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 중 가장 치명적인 고립.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자신을 더 이상 만지지 않고 감각하지 않고 존재로부터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몸도 마음도
기억도 서서히 퇴색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뇌는 여전히 무언가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감각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여정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주 작고 단순한 선택에서부터 자신을 더 이상 숨기지 않는 선택, 건강하고 생동감 있는 자신을 원한다고 구애라하지 않는 선택, 노인은 투명해진다는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선택. 왜냐하면 당신은 투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존재감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저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약도 필요 없습니다. 억지로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존재하는 것. 저는 이것을 황금의식 진의식, 골든 리추얼이라고 부릅니다. 하루 10분, 단지 당신의 호흡, 당신의 손, 그리고 부드러운 주의만 있으면 됩니다. 목표도 없고 압박도 없습니다. 절정에 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오랜 친구처럼 다시 내 몸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이 의식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선언처럼, 어떤 이는 잠들기 전 긴장을 풀고 깊은 잠에 들기 위한 루틴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욕망이 아닌 존중으로 자기 몸을 만지는 그 순간 몸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고요해지고 희미했던 빛이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욕망을 회복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회복하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